민경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민경우로 가기 전에 언제부턴가 조중동 경으로 불렸던 분, 그분들 있죠. 조국 장관 사태에서 그 기자 한 명이 주도하고 있는 경향신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 경향신문이 요즘에 일부에서는 경향신문이라고 발음 안 하고 혀 짧은 소리로 많이 발음을 하죠. 겨냥신문이라고. 겨냥. 통합당 민경욱, 김어준과 같은 논리로 총선 무효 소송 제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임지선 기자의. 그러니까요. 민경욱이 어떤 수준이냐면요. 이걸 이제 민경욱하고 김어준을 같은 세상에 놓으면 상당히 모욕적인 거예요. 네. 왜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가정해 놓고 어마어마한 연구를 해서 이런 게 좀 의심스럽다, 이걸 해명해 달라고 말하는 수준하고요. 민경욱이요. 그때 국회에서 있었던 그 걔네들 무슨 뭐 이렇게 대회했잖아요.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해갖고 투표용지 6장 훔친 거 그 자리에서 뭘 봤냐면은 눈에서 민주당 그 개표 이제 하려고 할 때 출구조사 결과 발표될 때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겼는데 왜 저렇게 웃지를 않아요? 저것도 뭔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경향신문이 통합당 민경욱, 김어준과 같은 논리로 총선 무효 소송 제기. 지금 얘는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나 여기서 막 그 제기했던 의혹은요, 사실은 그것들이 받아들여졌다면 지금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심쩍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그 교정이랄까요? 바꿔내는 작업이 선행됐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경향신문 같은 데는 내용 자체도 몰라, 알고 보면. 임지선 기자. 그러니까 저는 이 헤드라인을 기자가 직접 뽑은 건지 데스크에서 뽑아준 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임지선 기자의 이력을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데스크 선에서 만약에 이 기사를 판단을 했다면 김어준 총수가 왜 그런 그 선거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 거 아닙니까?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어떤 해외에 계시는 통계학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그 결과로서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답을 다오 했는데 선관위가 답을 안 했죠. 근데 그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김어준이 의혹을 제기했고 민경욱이 제기하고 있으니까 둘은 똑같네? 야, 이거는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결이 달린데 결이. 예. 사람의 결이 달린데. 여기서도 언론이 하나가 딱 갑툭튀 등장하는데요. 조선일보의 최보식 선임 기자의 칼럼이에요. 선관위가 정권 화수인으로 비치면서 생긴 불행. 여당이 야당이고 이 정도 의혹이면 전국에서 진보 세력은 촛불을 들었을 것이다. 지금은 보수끼리 갈라져서 서로 비방만 하고 있다. 이런 미친놈들이 언론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진보 쪽이라면 간단히 말해서 좀 팩트도 들린 게, 이런 의혹 제기를 김어준 총수 등이 했을 때 이거 촛불 들고 시위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조선일보가 칼럼을 이렇게 썼다니까?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어서 이런 의혹 제기가 됐다면 촛불 들었을 것이다. 팩트도 틀려먹었어 지금. 뭐 걔네들이 칼럼을 칼럼이라고 해야 될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기존의 미디어들 입장에서는 김어준 같은 사람 굉장히 싫을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특히나 오히려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이 못했던 일을 김어준이 해왔던 그 과정을 그렇게 곱게 보지만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참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속 흠잡아야지. 그렇죠. 뭐가 문제 있다고. 저걸 깎아내리고 그래야 자기네들이 위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안 그래. 니들 절대 그 위상 못 되찾아. 그리고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떠나서 사실 아까 전에 푸나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아마도 지금 우리 동접자 수도 안 나오는 언론들 많을걸요. 하도 발행하는 수가. 특히 막 지역신문 막 이런 데들은. 그런 애들이 자기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날 안 옵니다. 아, 그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직도 팟캐스트는요, 회당 조회수가 선거가 끝나도 기본 3, 40만 원 봐요.
회당. 선거 때 저번에 한번 보니까 100만 넘는 에피소드 네, 있었어요. 네. 회당.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접자와 또 이 방송이 올라갔을 때 이 보는 숫자와 짤이 올라갔을 때 보는 숫자까지 합치면은 웬만한 언론사들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럼요. 근데 이게 새날이 너무 크면 문제가 계란판은 뭘로 만드나 이런 걱정이 있어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오후 5시는 새날이고 오전 7시는 뉴스공장이다. 아. 나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아직도 좋아요 안 하신 분이 있네. 아 어. 내가 안 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민경욱이 지금 그 투표용지 6장 요거 흔들면서 절도했어요. 그러니까 민경욱의 그 발언들을 지금까지 쭉 보면은 정말 수준 낮은 정치인, 객관성이라고는 상실 다 해버린. 아까 말했잖아요. 그 양정철이 조용히 떠나는 것이 부정선거의 증거고 이낙연 위원장이 출구조사 발표할 때 조용히 시킨 거에 부정선거의 증거고. 거의 이런 갑자기 미친놈이. 갑자기 김무선 씨가 생각나는데요.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 수준이 뭐냐면 선거에 이겼는데 왜 안 좋아해? 아니 이런 수준의 저질 이 투표용지가 유출됐다 알고 봤더니 훔쳐온 거. 아니 투표용지가 남으면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이거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 참관인이 훔쳤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참관인이 그걸 훔쳐온 거야. 그게 무슨 부정선거의 증거가 됩니까? 보관이 허술했던 거지. 지가 범죄를 절도의 저지른 거지. 증거죠. 그러니까 절도와 공직선거법 위반의 아니 증거. 민경욱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2번이나 살아남았잖아요. 그 공천되면서 살아남았는데 떨어졌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정미라는 사람이 있었고 분명히 내가 이길 확률이 1000%인데 증거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또 5월 30일 이후로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실업자를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직 국회의원은 아무 실할데기 없잖아요. 거의 다 자, 허탈감 같아요. 제가 하나만 지적할게요. 이게 법조인으로서 지적하는 건데 민경욱 어떻게 입수했나 범액 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해가지고 민 의원이 말대로 제보자에게 전달만 받은 것이라면 처벌하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민경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드를 쳐줬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어떤 사람이 불법적인 물건을 나한테 전달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불법적 경로로 해서 획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가 선거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할 수 없다는 건 누구에게나 다 상식적인 거죠. 네.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마약을 누가 갖고 온다, 권총을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거 어디서 났는데요, 받으세요 했을 때 이게 불법적 루트를 통해서 입수됐을 건 그냥 알잖아요. 왜냐하면 네. 일반인이 소지할 수 없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투표용지도 보통 사람들이 소지할 수 없는 건데 갖고 와가지고 이거 제가 입수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했을 때 민경욱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게 불법적 경로를 통해서 습득했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를 못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식은 굉장한 민경욱에 대한 모욕이에요. 아무리 멍게가 뇌가 없어도 기본적인 신경 체계는 있습니다. 혐오를 하고 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초장이 필요하죠. 그렇죠. 공직선거법 244조. 투표용지를 은닉하거나 탈취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싸.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아싸. 엄청 중형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10년이라는 것도 네. 딱 적당한 형량인 것 같네요. 살인이 5년 이상이에요. 살인이. 네. 살인이 5년 이상이. 왜냐하면 공직선거에 대해서 이런 방해 행위를 한다는 거는 국가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 그리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 피해라는 게 우리 눈에 당장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손해를 주거든요. 우리가 총선 한번 하는데 제가 알고는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이번 선거부터 바뀐 게 뭐냐면 롤지로 바뀌었어요. 용지가요. 예전 같으면 투표권자가 2천만 명이면 투표용지를 2천만 장을 찍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롤지로 바뀌어서 우리 신용카드식으로 한 장 하나 찍어내는 거죠. 근데 예. 롤이 바뀌잖아요. 맨 첫 장을 어떻게 하면 아십니까? 버려야 돼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다. 어떤 택배 보낼 때로 그 모든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버린 신용카드 영수증 이렇게 네, 채장 한 것처럼 떼서 그렇지. 버리는 떼는 것처럼. 것처럼. 이것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아. 우리나라가 이번에 줄었어요. 투표 용지값만 해도. 줄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거가 선거 부정이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나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민경욱이요. 조작의 증거를 하면서 흔들었던 6장은 얘가 어떤 주장이었냐면은 사전투표 용지가 남아돌 수 있냐.
가서 내가 주민 신분증 내고 바로 인쇄를 해갖고 쓰는 건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비례대표 본투표 투표용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골 때린 상황이 오는 거야. 잘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구리시 개표소에서 참관인이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훔쳐온 게 아니고 그렇잖아. 그걸 훔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부정선거라고 막 떠들기 시작할 때 또 민경욱을 위해서 누가 그 당시에 들어가서 그렇죠. 절도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부정선거라는 것을 짜맞추기 위해서 저기가 보관 자체가 허술하다 보니까 그 창고에 들어가서 여수장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 간단히 말하자면 선거 조작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조작을 위해서 동원된 증거란 말이에요. 절도 증거죠. 어마어마한 거잖아 이거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사전투표용지가 아니고 본선거 때 쓰려고 했지만 다 투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남아돌았던 비례투표용지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부정선거다 외치고 있어. 그리고 선거로 당선이 된 사람이 선거 체계를 얼마나 모르길래 이게 추적이 될까 하는 생각을 일도 안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떤 한 군데 경도됐다고 하죠. 완전히 집착하고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죠. 다른 눈빛이 것들이. 달라졌어요. 예. 사진 보고 나는 이분이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전혀 다른 눈빛과 살기가 도끼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다 눈에 레저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 아 근데 이제 민경욱의 임기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럼 6월 이게 1일부터 면책 특권도 없어요. 그럼 검찰에 끌려가네요. 대검청으로 바로 가는데. 가만히 있었으면은 중이나 가죠. 얘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게 개표함을 까서 다시 재검표하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기 은퇴해야 했나 그러면? 그 부정선거라는 증거 중에 얘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남영희 후보가 171표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개표를 하려다가 말았겠냐. 이건 뭔가 있다. 남영희를 주저앉힌 뭔가 있다. 이런 놈이 국회의원이에요. 공상 소설가네. 아니 뭔가 있는 거죠. 남영희 우리 후보님한테는 민경욱이 갖고 있지 않은 인품과 인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의당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배려도 있는 거예요. 재검표를 하게 되면 그 표 숫자가 다시 다 투명하게 드러나는데 3,000표 이상 득표한 정의당의 그 숫자가 다시 한번 눈에 띄게 되면 이게 모든 화살이 또 정의당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남영희 후보가 포기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했으니 참.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주호영이 문제입니다. 주호영이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유일한 리더십이잖아. 네. 당대표도 대빵. 없고. 네. 그러면 이 상황 이 정도 되면요. 주호영이 지금 입 딱 다물고 있단 말이야. 여기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 잘못 언급하면 자기가 타겟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민경욱 따르는 사람들. 그 노인들이 엄청 많아요. 민경욱이 국회에서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막 난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야. 막 70대 80대까지 있는데 여기 그 데스크 위에 올라갑니다. 민경욱이 하면서 자 박수 4번 박수 3번 이지랄 하고 있어요. 꼬리 짹짹. 아이고. 내가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면요 즉각 철당시켜야 돼요. 이게 지금 며칠 임기도 안 남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정쩡하게 혹시나 부정선거가 있었을까 하고 민경욱이 한쪽 발을 닿는 순간 이런 모자란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지. 보고 있기 괴롭긴 한데요. 민경욱이 이런 모자란 짓을 하니까 그쪽 동네가 쇄신하고 개혁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갖는 기회를 차단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이 아프긴 하지만 민경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뭐랄까요 사람의 같은 사람이고 같은 대한민국에서 한식 먹고 자랐고요. 그리고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너무 선거에 대승을 했으므로 겸손하자는 의미에서 조용히 시켜요. 그런 인품이 있고 한쪽에서는 저거 보면서 야, 이 선거 이겼는데 왜 웃지를 못하냐? 니들 부정선거 증거야. 이렇게 말하는 놈이 대한민국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유튜브 채널에서도요 그딴 소리 하면은 욕 바가지로 쳐먹어요. 부정선거 증거라고 말하면. 아니 한식을 먹은 게 아니라 수산물만 먹어서 그래요. 아 수은이 쌓였구나. 수산물만 먹어서 그래. 아 이따이 해. 황당한 새끼. 아이. 내가 웬만하면 민경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게 야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언급할수록 우리 수준이 떨어지는 느낌.
그 진짜 너무나 화가 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자, 민경욱 오늘이 15일이죠. 예.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날이. 스승의 날입니다. 보름 남았구나, 보름. 29일까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딱 정확하게 30일까지입니다. 30일까지. 보름 남았네. 방금 빼고 있지 않나요? 지금? 예. 이미 뺐을 예. 걸 대부분은. 뺐잖아요. 일단. 왜냐면 이제 또 방배치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국회 사무처가. 예. 아, 참. 방배치할 때 재밌죠. 그 눈치 싸움이 어마무시합니다. 민경욱 같은 차들은요, 이제 면책 특권 뭐 이런 게 없는 상태로 가면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진짜 희한한 놈이에요. 황교안이 도와줄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은 양발을 걸칠 것이 아니라 민경욱을 출당시켜라. 출당. 그게 맞지. 자기 당에서도 막 비웃음 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호영 같이 욕 먹기 싫으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김종인 데리고 와가지고 악의거 시키는가 봐. 보니까. 그 유튜버들하고 손 끊어. 왜냐면 미래통합당이 결정적으로 망한 배경이 그거예요. 그렇죠. 김진태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그 열광적이던 정말 소위 한 줌밖에 안 되는 2,000명, 2,000파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분위기를 압도해 버리니까 황교안이 신압으로 점점점 극우 유튜버 쪽의 분위기에 익숙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황교안이 그랬잖아. 전에 국회 난입 사건 기억나죠? 난동했던 사건. 그 즈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유튜버들을 입법 보존으로 써야 된다고 그랬어.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점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갔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도 민경욱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아픈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뭐 엄청 많이 지났는데 정상으로 돌아오면 많이 후회할 거예요. 이불킥 할 거라고. 아, 민경욱 씨가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빨리 그 인천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강제 진단에 대해서 검토를 빨리 하셔야죠. 아 정신병이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가? 아픈 사람을 돌봐야 되는 지자체장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 소위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그 막 100만 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조회수가 우리보다 안 나옵니다. 선거란 무서운 겁니다. 실제로 본방 조회수가 우리보다 안 나와. 조회가 100만이 뭐해? 재미가 없어서 그래. 우리 30만 겨우 넘었지만 그들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날마다. 새날 구독 안 하신 분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불쌍한 우리 그 정변주 구독 좀 해주세요. 2,000만밖에 안 돼. 새날 구독하시고요. 부록으로 변의사 정변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난다 진짜. 아이고 좋단다 막. 그 얘기